지금 밖에 그 기온이 높고 햇볕이 따가워서 지금 그늘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땅만 보고 촬영을 하게 되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중요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병충해는 발병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약제를 살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충과 병이 발생한 다음에 약제를 처리하게 되면은 잡기도 힘들 뿐더러 또 효과도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병충해 방제는 크게 한 3번 정도면은 완벽하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날씨가 좋은 날일 때는요. 첫째는 장마 후입니다. 이제 장마가 6월 달에 있게 되면 장마 후에 그 살충제인 알타코나 스미치온을 처리를 하시고, 그때 살균제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제도 이제 타주면 되겠죠. 요소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몰리브덴이 들어있는 것, 이런 것들 또 영양제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제는 꼬투리 형성기입니다. 아마 8월 정도가 되겠죠. 꼬투리 형성기에 스미치온이나 유토피아 유제, 그리고 안빌 살균제, 또 영양제 이렇게 주시면 되고, 이때부터 이제 한 10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그 노린재 방제를 목적으로 약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노린재 방제하실 때 항상 살균제를 넣어 주시고, 또 요소 1% 정도 타서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충제, 살균제를 집어 넣으실 때는 항상 같이 넣어 주시고 한 10일 간격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종실 비대기죠. 이제 종실이 한창 비대할 때, 그래서 꼬투리 형성기부터는 한 10일 간격으로 한 2-3번 정도 이렇게 노린재 방제를 목적으로 처리해 주신다면 병충도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불마른병이 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들불병, 불마른병, 세균성 전문이병, 이런 살균제를 처리해야 할 병들이 나오게 되는데, 불마른병은 아그리마이신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반병 같은 경우는 베노밀이나 벤네이트 T로 종자 소독을 하면은 상당히 감소가 되고, 또 이제 그 구타임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드름병이나 또 자주무늬병 이런 것에 상당히 잘 듣습니다. 그리고 콩 잎줄기가 마름 증상이 있는 잎줄기 마름병에는 안빌이라는 또 살균제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논포장에서 이제 습도가 많아가지고 뿌리 부분이 썩기 시작합니다. 뽑아버리면 뿌리가, 잔뿌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뽑혀지는데요. 이게 이제 검은 뿌리 썩은 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호리큐어 입제라는 호리큐어 유제가 있습니다. 호리큐어 유제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줄줄이 이제 감염이 줄로 되기 때문에 한번 뽑아 보시면 그 지제 부위에 육각형의 그 자색인 그런 잔황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돋보기로 보면 보여요. 그렇게 보면 그 결정이 형성이 되는데, 빨간 결정이 있는데요. 그게 있으면 이제 호리큐어 유제를 미리 사전에 주셔야 되고, 그 다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 뿌리가 그렇게 상한 것들이 이제 그게 그 역병이 또 있습니다. 역병 같은 경우도 종자 소독으로 방제가 가능하고, 베노밀 같은 걸 종자 소독을 해주시고, 또 리도밀 골드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시면은 종자 소독과 겸해서 역병을 방지할 수 있고 탄저병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반병이나 미란병이나 탄저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종자 소독으로 대부분 방제가 되고, 또 돌려짓기를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작 장애일 때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콩 등록
살충 살균제 같은 경우는 작물 보호 지침서를 봐야 됩니다. 작물 보호 지침서. 그래서 PLS에 적용이 되는 약제들을 잘 쓰셔야 되고, 또 수확기 뭐 20일 전까지, 또 45일 전까지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약제는 정확하게 그것을 지켜 주셔야만이 잔류성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약제가 잔류 농도가 있는데요, 몇 ppm 이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수매할 때 그게 다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류성 농약이 있게 된다면 수매를 받질 않겠죠. 다행히 지금 농콩은 전량 정부 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잔류성 검정에서 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10월 정도 되면은 뭐 불마른 병이나 뭐 여러 가지 세균성 병들이 이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그 노화 과정의 일환인데, 9월달 한창 종실 비대기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제 광합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전에 이제 조숙인 콩들을 우리가 선발을 했는데, 그 조숙인 콩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잎이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 잎이 빨리 떨어진 것들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 병해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제 병의 감수성인 것들을 선발을 했을 수가 있죠. 조숙을 선발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늦게 이제 알아차려서 이제 철저하게 그 육종 선발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 품종들은 대부분 그 불마른 병이나 또 세균성 전문이병, 또 들불병 이런 것들에 좀 취약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육종 단계에서 저항성인 그런 계통들을 선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안정화되고 또 됐습니다. 그래도 약제는 예방 차원에서 꾸준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콩에서는 제초제를 철저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장마 후부터는 이제 살충 살균제 함께 반드시 처리를 해 주셔야만이 좋은 콩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친환경으로 재배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유황 합제가 들어있는 것들을 통해서, 또 친환경 제재를 통해서 그런 병충해를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병충해에 의해서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잘 재배를 해야 될 것입니다.